안녕하십니까? BOUK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은 광복 1흔내 주년, 건국 1흔한 주년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었던 태극기 집회를 간단하게나마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는 여름비 속에서도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외치는 우렁찬 구호의 가슴이 징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그 뿌듯했던 마음을 다시 기억해 보려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입니다. 오늘 저희 신의 한수는 서울 광화문에 나와서요,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 취재를 나왔습니다. 지금 우천 중에도 불구하고 경양 각지에서 수많은 국민들께서 모여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왔는 곳은 바로 광화문광장 앞이고요. 광장 교보문고 쪽으로 지금 현재 한기총 주관에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목적으로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오늘 8.15 광복절 날씨가 굉장히 매섭네요. 지금 현재 비가 예보다도 강하게 내리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비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시로 참여 현황에 대해서 카메라를 비춰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또 나라 분들께서 오늘 집회 참 천우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날씨 속에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금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현장에는 저희 박 문화부장님도 와 계시고요. 지금 또 박창훈 정치부장님까지 와 계십니다. 한번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으로 인사 못 드리고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고 있는 박창훈입니다.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비가 엄청나게 화면 확인하실 수 있게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착 오랑캐들이 이 앞을 지나갔었고요. 네, 매국노 세력들이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짓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나라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이겨낼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홍콩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태극기 시민들에게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웃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홍콩은 최대의 정치적 소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범죄 혐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여 중국 법으로 재판받게 하라는 법령이 전달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당국자들은 법령을 취소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긴장을 완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늘어나자 경찰은 고무 총알을 쏘았습니다. 평화롭던 도시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시위는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법제처는 법안을 반송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다가 순식간에 시의회에 상정하여 법제화시켰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의 총관리자 캐리 람의 사표를 포함하여 독립적 조사기관이 경찰이 시위대에 행한 잔혹성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직의 개혁과 시민들이 홍콩 총관리자를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영국의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은 당시 수상 경선 후보자였던 보리스 존슨과 함께 베이징 정부에 전화를 걸어 홍콩 반환 이후 최소한 50년간을 같은 제도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이노 브리티시 공동성명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환 조약은 유엔에 등재되었고 쌍방이 서명이 등재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홍콩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면 유엔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군중 컨트롤을 위한 무기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였다고 헌트 외무장관은 발표하였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중국을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교역국으로 선정하고 상호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면에서 외교적으로 델리케이트한 면이 없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턴 경은 영국 정부가 시위대를 돕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가 약속한 홍콩의 자유수호를 위해 일어서야 하며 우리의 그런 행위가 명예로운 사실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시위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동자나 특별한 리더가 없는 데모대들은 소셜미디어와 자체적으로 만든 전단을 뿌리면서 그룹 간의 연락을 취하고 합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되찾자. 지금이 바로 그 혁명을 할 시각이다라는 구호가 처음 시위를 시작할 때 내걸었던 중국으로 송환반대 프래카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계야 시위대는 지난 주말 세계에서 가장 바쁜 홍콩 공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빽빽히 들어찬 공항 안으로 승객이나 직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거의 모든 항공기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압하는 경찰은 더욱 거칠어졌고 시행정관리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무탄을 쏘는 경찰의 시위대는 깨트린 도로블럭으로 대항합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거리에 나오겠다고 다짐합니다. 경찰의 반응도 올라갑니다. 물대포로 무장한 세 대의 진압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물속에 최류 물질과 염색용 안료를 섞어서 시위대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참가자는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경찰에 쫓겨 도망하는 시위대를 보면 무료로 차에 태워주고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길에 나와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수요일 공항에서 시위대를 무작위로 구타하며 체포하여 쫓아낸 경찰은 역마다 불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베이징 정부가 시위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경찰과 미세스램이 처리할 수 있다고 홍콩 정부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서방 국가들의 엄격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내부 문제이니 외국 세력이 관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무부는 진압 경찰의 잔인함은 말하지도 않고 시위대가 폭력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1997년 반환 이후 처음 있는 테러리즘이라면서 홍콩 주재 중국 최고 관리자가 외신을 상대로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영 방송은 군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필요하면 군병력을 투입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가 실탄 사용이나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제압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이 시위대를 가르켜 색깔혁명이라고 비난한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논평하면서 지금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989년 천안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탱크가 나와 사람을 깔아버리던 사실을 모르는 세대들이란 거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 쓴맛을 보았던 공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